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 제 532화 장송의 프리랜 네 번째 편 시작할게요. 와,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두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자꾸 전두이로 알고 있잖아.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드입니다. 그게 사람 이름이야? 자, 들어가기 전에 자, 오랜만에 청취 탑10 네.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3주간 빨리 발표해 볼게요. 네. 자, 1위 아재갬성님 16일 17시간 2분. 와, 2위 남궁레드님 5일 18시간 51분. 3위 곽양신랑님 5일 1시간 57분. 4위 송주부님 5일 53분. 와. 5위 무풍쿠마님 4일 14시간 25분. 6위 승빈 SEUNGBIN 3일 17시간 38분. 7위 SCW1011님 3일 16시간 57분. 8위 리즈님 LADS님 2일 16시간 55분. 9위 Y2JO님 YEJAE 숫자 5 2일 12시간 40분. 10위 누들사랑 유후 2일 7시간 22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광고 하나 드리자면 지금 예스24 오디오북 특가 이벤트의 마지막 날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못 들으셨다면 이참에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송의 프리랜 17화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지금 자인의 친구 고릴라가 간 곳을 알아내고 있었죠. 마지막 마을에서. 전사고릴라야. 전사고릴라? 네, 어쨌든 전사고릴라가 간 곳은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가고자 하는 그 오이서스트랑 반대 방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일단은 그냥 마을 오두막에서 며칠 좀 쉬자. 그리고 이제 짐을 풀고 잠깐 있었더니만 갑자기 한파가 몰려와가지고 좀 오래 투숙하게 돼요. 한 달간인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나는 석별의 정을 나눌 줄 알았는데 그냥 각자 따로 놀더라고. 얘는 혼자서 계속 술 마시고 쟤네들은 따로따로 자기 할 일 하고. 프리랜 맨날 책 보고. 그렇죠. 그러고 지내고 있었죠. 헤어질 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 그런가?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헤어지는 게 맞았던 게 그 마법사 1급 시험을 볼 때 얘가 진짜 쓸모가 없거든. 네. 그런가? 그렇죠. 아, 그러네. 그 슈타르크도 사실은 거의 안 나오다가 걔 그냥 이제 마을에서 쉬고 있었잖아. 그래서 너무 좋다고 자기 혼자 술 먹고 자고 낮까지 자고 막. 둘이 술 먹는 역할을 했겠네, 만약 있었으면. 아, 둘이 놀았을 수 있겠네. 그 나중에 또 만날 수도 있겠지. 그럴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프리랜이 원하는 뭐 전설급 마법이 있다, 뭐 곰팡이 소멸, 아니면 뭐 찌든 기름때 제거, 뭐 이런 거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그 슈타르크랑 페른이 또 이제 툭닥툭닥 해가지고 자인이 또 중재하기도 하죠. 슈타르크가 이때 뭐 차가운 손으로 페른 얼굴에 몰래 대는 장난을 했다가 페른한테 혼난 거지.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페른이 화났던 거는 그것 때문에 화난 것도 있지만 자기 어깨를 너무 심하게 눌러가지고 좀 무서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둘이 이렇게 쿵짝쿵짝 되는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자인이 나중에 화냈지. 차라리 그냥 사귀라고 둘이 그냥 막. 자, 그리고 프리랜이 잠깐 자인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뭐 너를 데려온 거는 뭐 동족 혐오 때문에 그런 거다 하면서 자기 옛날 회상을 하죠. 웅크리지 못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던 자기랑 비슷해서 그랬다. 옛날에 흰멜이 그 프리랜을 그래서 데려온 거였잖아요. 그 뭐 마왕한테 자기는 이제 뭐 대적할 수 없어요 그랬는데 흰멜이 그때 나는 지금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가서 지금 하자 이렇게 해서 데려간 거였으니까 얘도 똑같은 이유로 데려왔다. 그런 얘기하고 결국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지만 자인은 자기 친구이자 뭐 전사인 고릴라를 찾아서 떠나서 가겠다 하면서 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잖아요. 슈타르크가 엄청 쿨하게 헤어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그치. 슈발 쿨하게 그랬잖아. 그랬더니 이제 프리랜이 과거 회상을 또 하는데 흰멜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차피 다시 또 만날 건데 추하게 헤어지면 부끄럽다고. 그렇지. 뭐 그런 얘기를 그럼 하죠. 맨 마지막 편에도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게 뭐 헤어짐이 있어서 또 성립하는 거고 헤어지면 또 만나게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네. 그리고 이제 이 가던 도중에 잠깐 짤막한 에피소드 나오는데 페른이 이제 감기에 걸리는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래서 약초를 구하러 이제 마을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뭐 그 약초로 쓸 이제 약재들을 구하러 가다가 고드름 벚꽃 나무란 곳에 가죠. 그래서 뿌리에 돋은 뭐 버섯이 마지막 약재다가 간 거였는데 그때 페른을 뭐라 위로해 준답시고 이제 손을 잡아주고 프리랜이 그랬는데 계속 이제 페른이 부끄럽다고 손 놓으라고 이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옛날에 프리랜이 손을 흰멜이 잘 잡아주니까 그거 따라한 거였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이제 18화로 가면은 북부 제국 최대의 마법 도시 오이서스트로 가게 됩니다. 이게 뭐 사실은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내용이 좀 바뀌죠. 그러니까 17회까지 지난번에 했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분명히 오프닝 곡은 바뀐다. 맞아요. 요루시카. 그래서 어쨌든 이때부터 내용이 바뀌는데 왜 바뀌냐? 여기가 이제 3년에 한 번 있는 1급 마법사 시험을 치르는데 거의 뭐 1급 마법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그 북부 고원에 들어갈 수 있대.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따긴 따야 돼. 그래서 이제 프리렌이 거기에 이제 가서 뭐 자기가 따든가 뭐 페른이 따든가 하면 되니까 간 거였죠. 그래서 마법사 시험 응시 자격이 뭐냐? 5급 이상의 마법사여야 돼. 근데 이제 페른은 보니까 예전에 마법사 자격증을 땄죠. 3급. 그랬는데 프리렌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의 징표라는 거 갖고 있긴 한데 이게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얘는 그 5급 그 자격증도 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씨 안 해 하고 가려고 하는데 우연히 근처에 있던 1급 마법사가 알아봐 줘가지고 얘도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힌멜의 회상을 하죠. 요 성장의 징표에 대해서 뭐 예전에 뭐 자기가 이 징표는 아무도 못 알아줘 했는데 또 힌멜이 하지만 우리는 네가 굉장한 마법사인 거 알아 하면서 해주는데 이게 동시에 페른도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교차되면서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요 시험의 주요 응시자들이 누구냐? 뭐 시험 감독관인 뭐 1급 마법사를 죽여본 그 위벨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가 나오고 북부 마법대 대장이라는 비어벨. 얘는 뭐 나중에 나오지만 실전파고. 그리고 궁정 마법사라는 그 덴켄이랑 할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뒤에 나중에 다른 애들이 얘기하는데 실력은 거의 1급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데 최연소 3급 시험 수석 합격자 페른. 이렇게 여기가 완전 스포일러네. 여기 스포일러였어. 왜? 여기 다 1급 때 했네 잖아. 설명한 사람. 그럴 수도 있겠네. 비어벨도 되나? 됐던 것 같은데요? 네, 다 되죠. 그래서 1차 시험이 뭐냐? 3인 1조로 파티를 짜가지고 슈틸이라고 불리는 새를 잡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슈틸인데 여기서는 운철조라고 부르죠. 원작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자, 그래서 그 슈틸 즉 운철조라는 거를 잡아야 되는데 얘가 뭐냐? 음속으로 날아다니고 그리고 마력 탐지 능력도 있어. 조금이라도 마력이 있으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맷집도 좋아. 뭘로 잡아도 금방 다 탈출해. 그리고 얘 자체의 마력은 미미해가지고 찾기도 쉽지 않아. 되게 어려운 시험인 거죠. 뭘로 만들어졌길래 음속으로 날아도 새가 멀쩡한 게요? 마물이지 마물. 그래서 이제 프리렌 팀 같은 경우는 누가 있냐? 뭐 라비네라고 하는 애, 파란 옷 입고 있는 소녀인데 마법은 얼음 마법을 주로 쓰는 애. 얼음 화살 쏘는 거. 네. 그리고 칸네라고 하는 빨간 머리 소녀인데 얘는 물을 다루죠. 그러니까 둘이 계속 뭐 소꿉친구인 것 같은데 투닥투닥대고 맨날 머리 잡아떼고 뭐 그런 거지? 거였죠. 레슬링하고 뭐.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지만 사이는 좋다. 그리고 이제 페른 팀 같은 경우에는 그 위벨 그 살인자의 눈빛을 가졌다고 하는 그리고 그 마법이 뭐 안 보이는 참격 같은 걸 날리는 마법을 쓰죠. 그리고 란트 얘는 안경을 써 있고 내가 내 꾼이라고 계속 부르잖아요. 그렇지. 미벨이. 안경 쓰고 있는데 얘는 분신 마법을 쓰는 애고. 알고 보면 얘가 제일 대단한 애였어. 그렇지. 여기까지는 그냥 분신을 쓰는 줄 알았는데 원격을 쓸 줄이야. 그런 것들도 있었죠. 자, 그래서 프리렌 팀의 작전은 뭐냐? 그 운철조를 유인을 하자. 그래서 호수의 물을 일단 얼려버려. 그리고 남은 웅덩이에 마력을 다 주입을 해가지고 운철조가 글로 접근하지 않게 하자. 그런 다음에 남은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걔를 잡아내는 것. 그게 이제 얘네의 작전이었죠. 그리고 프리렌이 이제 할 수 있는 마법 중에 하나가 새를 잡는 마법이 있었어. 그래서 이 동네에 돌아다니는 마물이 있는데 걔가 이제 새 형태였는데 걔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먹혀. 엄청 근데, 큰 거였죠. 치명적인 한계가 이제 50cm 이내로 접근을 해야 돼. 근데 운철조는 그게 어렵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있어도 어떻게 잡을까 했는데 그냥 무가 되면 됐다. 그렇지. 누가 돼서 거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나는 나무다. 운철조가 날라오죠. 네. 그리고 덴켄 팀은 뭔가 누군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걸 눈치를 채고 그 짓을 한 아마 프리렌 팀일 거라고 얘네가 추측을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걔네 것을 노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니까 걔네가 잡으면 그걸 뺏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리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력을 지우고 나무처럼 가만히 서 있다가 그 운철조가 어깨에 앉으니까 바로 맞아. 잡죠. 그리고 이제 덴켄 팀은 마력을 누가 썼네 이거다 하고서 거기를 습격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한편 그 페른팀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 운철조를 잡았어. 그래가지고 페른도 그 마법을 쓸 줄 알았던 그 마법을 쓸 거죠. 줄 아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가겠구나 하고 페른 생각했지만 뭐 다른 애들이 얘기하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왜냐면은 이게 새를 잡는 것만이 이 미션의 끝이 아니라 이 세 명이 한조인 이유가 살아남아야 된다 뭐 이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죽거나 다치거나 뭐 그러면은 하여튼 탈락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버텨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 되게 큰 결계가 쳐져 있고 여기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이유도 전투를 이제 불가피하게 만든 뭐 그런 조건 얘기했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원래 사실 프리레는 뭐 액션이 안 나오는 거 아니지만 완연한 어떤 판타지 액션 만화가 돼버립니다. 그치. 서로의 기술 가지고 능력 배틀을 하는 거야. 그런 식인데 뭐 사실 이 작품에 좀 어울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었는데 좀 길게 의외로 나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편집자의 의도가 통했다. 그래서 얘네들을 비어벨 팀이 습격하는데 비어벨 팀은 이제 비어벨은 솔가닐이라고 하는 마법을 쓰죠. 얘도 이것도 구속 마법인데 약점이 있는. 몸 전체를 다 들여다봐야지 구속할 수 있다. 아, 예. 그렇지. 그래서 너무 전체가 다 가까이 보여요? 가서 딴 데 쩍간 보면은 뺏기는 거지. 근데 나중에 보면은 머리카락 마법 쓰는 애 있어. 근데 머리카락도 신체 일부니까 눈 한눈에 다 안 담기는 거야. 가까이 가니까. 그래서 구속하는데 실패하는 거 나오지. 아무튼 보기만 하면 잡아줄 수 있다 뭐 이런 거였고. 얘 같은 경우는 실전파. 그래서 뭐 되게 싸움에 능숙하죠. 그래가지고 얘 그 위벨이 보이지 않는 창격을 날리는데 그걸 어찌 다 막어요. 자기도 마법을 써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잘 싸우는 애다. 그리고 에레라고 하는 여자애 나오는데 얘는 마법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뭐 돌탄환 마법 같은 걸 쓰는데 다른 마법도 다 쓰는 것 같아. 그리고 샤르프. 얘는 꽃밭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탄환으로 만들어서 공격을 한다. 뭐 각자의 특징이 있는 마법을 씁니다. 그래서 페른 같은 경우는 에레랑 싸우는데 결국 수석 대 수석의 싸움인데 페른이 압도적으로 그냥 제압을 하죠. 일반 공격 마법을 그냥 연사를 시켜버려가지고 뭐 어떻게 뭐 방어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가볍게 승리를 하고 그 란트랑 샤르프 싸우는데 란트는 이제 분신술 란트가 분신술 쓰는데 결국은 분신을 그걔 샤르프 뒤통수 쳐가지고 가볍게 승리한다.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비어벨이랑 이제 위벨이 좀 오래 싸우는데 그 위벨이 이제 보이지 않는 창격을 쓰니까 얼핏 유리해 보이지만 결국 아까 말했던 솔가닐 때문에 가볍게 제압을 한다. 그래서 얘가 이기기 직전인데 페른이 일찍 이기고 와서 구원을 해서 결국은 페른 팀이 다 이긴다. 그런 걸 하지. 그리고 약간 거짓말도 해 페른이. 내가 에레를 죽여버렸어. 그래가지고 니네는 어차피 탈락이니까 이제 싸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비어벨이 그래 납득하고 가버리지. 비어벨이 의외로 착한 놈이라는 게 포인트였지. 맞아요. 그렇지. 얘가 이제 용병대 대장이고 이제 전투에 달고 다른 뭐 그런 애라고 생각했는데 동료를 버릴 것 같이 좀 보였잖아. 근데 다 챙긴다. 어부바도 끝까지도 해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떨어졌다라는 그런 상황에 운철조가 나타나서 얘네도 개타게 된다. 그렇지. 눈앞에 들어오니까 잡을 수 있지 솔가닐로. 자 그리고 이제 프리렌 팀 대 덴켄 팀도 싸우게 되는데 덴켄 팀의 작전은 그거였죠. 거기 라우펜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는데 얘는 고속 마법을 써. 민간 마법이래. 예. 그래서 약간 그런 설정이야. 프리렌이 못하면은 어디 지역 로컬 마법인 거야. 그래서 프리렌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배울 수 있으니까. 다른 거 다 할 줄 아는데 왜 못하지? 이러면은 다 로컬이야. 그래서 얘는 플래시다.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일단 운철조를 스틸해서 숨고 나머지는 싸워서 이긴다. 덴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네를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기자가 목적이었는데 그 리히터라고 하는 젊은 애 있어. 걔 생각은 좀 달랐지. 그냥 죽여서 쟤네 탈락시켜버리자. 걔가 땅 마법 쓰는 애잖아. 맞아요. 그래 프리렌 제외한 둘 중 하나를 내가 죽일 테니까 영감은 저기 프리렌만 잡고 있어라. 그런 얘기를 하지. 근데 덴켄이 여기 이제 1차전 때 보면은 거의 뭘 싸운 장면이 안 나오고 입만 털잖아요. 궁정마법사 별거 없네. 뭐 입만 터네. 그래서 입만 너무 터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2차 시험 때는 좀 뭔가 기술을 그때는 쓰는데 많이 다양하게 쓰고. 아 여기서 진짜 웃겼어요. 원작에서는 나중에 보면 진짜 마법 잘하더라고요. 아 그래 여기서는 이 할아버지 그냥 무슨 그 원래 1급 자격이 충분히 있는데도 궁정 마법사라서 잘해둘 수 없다라는 그런 설정이었다가 근데 왜 1급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 아내의 무덤에 뭐 성묘하고 싶다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격증이 필요한 거잖아 북부로 가려면 그렇죠. 뭐 맞아요. 그래서 왔다는 걸로 굉장히 좋은 캐릭터로 만들더라고. 아 그렇지. 지금은 반동인물이 나오는 건데 뭐 그렇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조연 중에 하나처럼 보였지.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리타이어 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이제 발버둥 치는 게 나와서 좋았어. 네.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맞아. 그거는 이제 원작의 주먹질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리히터가 막 입을 털죠. 1급 마법사 특권이 있는데 너네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뭐냐 대륙 마법협회의 그 창시자인 그 제리에라고 하는 엘프가 있어. 걔가 니들이 원하는 마법 하나 준다. 당연히 몰랐지. 작가가 이제 만들어낸 설정. 아 그런가? 바빴네 작가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때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이런 작법, 네. 작법의 기술이지.
자,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프리렌은 제리에를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알겠지 뭐 서로 엘프인데 오래 사는데. 그러니까 플란메의 스승이 제리에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리에가 약간 변덕을 부려가지고 인간은 원래 잘 안 키우는데 이게 금방 죽으니까. 네, 근데 제자로 키웠던 게 플란메였다. 근데 생각보다 애가 인재였다. 나중에 보면은 인간 마법의 시조가 되잖아 플란메가. 그렇죠. 네, 그런 나는 거죠. 모두가 마법을 쓰는 세계를 만들겠어. 그래서 비웃었다고. 근데 진짜 만들 줄이야. 그리고 이미 죽었죠. 죽은 지 한참 그렇죠. 됐지. 네, 그렇지. 그 뒤에는 그랬죠. 전설처럼 막 불려지잖아. 전설이 되었지. 그래서 제리에는 약간 뭔가 진 듯한. 그래서 그 인간의 힘을 알고 사실 판타지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창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약하지만 위대하다. 약한데 왜 위대한가. 그 위대한 점을 찾아 나가는 여정으로도 보이는데 이제 그런 점을 강조한 거지. 이미 죽었지만 세대를 걸쳐서 계승하는 것도 있고 그 짧은 생애안에 뭔가 쫓기듯이 일어 나가는 것도 있고 이제 그거를 뭐 영혼에 가까운 엘프라는 존재가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드는 뭐 그런 점들 사실 이게 이 작품의 중심이어야 돼. 근데 맨 전투만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게 못마땅하더라고. 이제 방향 틀었다니까 이제 배틀물로. 그래서 나는 이게 언제 끝나나 이게 오래 갈 거 아닌데 사실 이게 런닝타임을 갔잖아요. 근데 되게 짧게 느껴지더라고. 계속 싸움만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쿨 전체를 이걸로 다 채울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거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리에가 괜히 야, 프리렌 너 마도 사나 줄 테니까 골라봐 했는데도 싫다고 거절하잖아요. 그렇지 이때부터 찍힌 거지. 이 새끼 헤매- 말 안 듣네 네, 그 하고. 마법을 찾아 헤맬 때가 계속 즐겁다며. 그래서 이때 이후로 그냥 삐져 있는 상태야. 그렇지. 약간. 한 몇천 년 동안 삐져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 거죠. 현재 지금 프리렌 팀하고 덴켄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 라비네가 뭐 그 얼음 화살 쏘는 애 있잖아요. 그걸로는 대지 마법을 쓰는 리히터는 상대가 안 돼. 그렇지. 그리고 그 지역에는 지금 물이 없으니까 같이 있는 애는 칸네. 칸네는 아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였죠. 그렇죠. 근데 물은- 얼핏 그런 얘기 하잖아. 뭐 비라도 오지 않는 이상 자기 물 마법을 지금 쓸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프리렌이 그걸 해결한 거죠. 왜냐면 바깥에는 지금 비가 되게 많이 오고 있었는데 그 결계 안까지는 비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이게 그리고 거대한 구 형태로 감싸져 있었어. 맞아요. 그리고 호수 다 올렸지 물은 지금 없어. 근데 이제 프리렌이 제리가 쳐놓은 그 결계를 깨트려가지고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칸네가 물을 달아서 리히터를 제압하고 프리렌도 덴켄을 되게 쉽게 제압을 해가지고 뺏긴 운철조를 회수한다. 프리렌이 치트키다. 그렇죠. 그래서 잘 안 나와 사실. 그냥 맨날 그 떠가지고 약간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모습 있잖아요. 얼마나 가소롭겠어. 아, 내가 이런 시험을 쳐야 되나 하고. 사실 그런 내가 느낌일 수도 있을 것 짱인데 같아요. 하면서.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각에 덴켄 팀도 운철조를 확보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동료가 이미 사망한 파티가 있었어. 근데 사망이었어? 사망까지 해? 사망 아니었어요? 동료가 알아누운 거 아니야? 아니, 뭐 어쨌든 사망했어요. 뭐. 왜냐면 그 거기 결계 위로 마물이 돌아다니고 있었잖아요. 아, 그래, 맞아. 그래서 걔네한테 당한 사람들이 죽은 경우가 좀 있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 마물은 또 널어놓는 습성이 있어서 또 구해줄 수도 없고 약간 그치, 그거 그런 가져가면은 느낌이었지? 또 죽이는 그런 네, 거였죠. 그래가지고 죽은 파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거를 이제 격투로 빼앗는다. 어차피 설득은 안 먹힐 테니 뭐 그런 거였고 그래서 1차 시험 종료. 그래서 18명이 합격했다. 언급된 거의 대부분. 네, 맞아요. 걔네들 여기 나온- 플러스 쩌리들. 네. 1차 시험 한 다음에 사흘간의 휴식이 있대요. 여기 이제 막 슈타르크는 혼자 뒹굴거리다가 이제 들켜가지고 페르난테 또 혼나고. 아니 중국어리면 어때서? 좀 쉬면 지금까지 어때서? 잔 거야? 막 이래가지고 엄청 혼나고. 그냥 엄마들이 우리를 본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뒹굴거리면 좀 어때 생각 안 하잖아. 야 지금 몇 시인지 아니 뭐. 해가 중천이야 중천. 괜히 아니 휴일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 엄마들은 왜 그러는 거야? 아 진짜 뭐 하여튼 그래서 룰이다, 황금률이다 그게. 그게 꼴보기가 싫은 거지. 그냥 자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페른이 또 삐졌으니까 달래주려고 프리렌이 이 동네에 80년 전에 있었던 그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가 되게 맛있으니까 가자. 또 데려가죠. 그 셰프가 그러잖아요. 자기의 맛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막. 예전에 그랬지. 80년 그런데 전에. 프리를 딱 먹고 에이, 변했잖아. 근데 하지만 여전히 더 맛있다. 더 맛있다. 그래, 했구나. 인정. 근데 여기서 먹는 것도 다 성격이 드러나는데 프리렌은 고기 가득. 페르는 그냥 디저트 가득. 슈타르크는 오므라이스였어. 아니 슈타르크야말로 고기 가득 먹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되게 되잖아. 오므라이스 좋아해. 돈가스 아닌 게 다행이다. 고기의 소중함을 모르다니. 그러니까. 아유.
그 위벨은 여기서도 막 메가네꾼 따라다니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위벨은 자기가 그 마법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대의 뭐 세계관이나 인생관 그런 거에 공감을 하면 뭐 얻을 수 있다 이런 설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메가네꾼 그 복제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걸 하고 싶어서 그런 자꾸 따라다니고 있죠. 근데 자꾸 이해 못해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지화를 하면은 감각적으로 얘는 익힐 수 있다. 네. 근데 이미지가 뭐 정확하지 않다. 근데 사실은 거의 공표를 안 하고 비밀 상태였어. 베일에 가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몰랐다는 게 맞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말하자면은 뭐 복제를 2개까지 만들 수 있는지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3개였고 그게 하나 아니 3개가 아니라 더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그렇지.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예 오지도 않았어. 지금 시험 보는 자기 고향에 앉아서 차 마시고 있고 복제만 맞아. 보내서 지금 시험 보고 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얘가 위벨이 이걸 익힐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얘야말로 진정한 그 강자지. 그런 거죠. 그래서 얘도 합격하는 거잖아요. 미리 그래서 얘기하자면. 제리애가 재수없는 새끼 하면서 그 위벨은 그래가지고 솔가니인가 그거는 그렇게 되게 쉽게 얻었는데 대화를 그때 많이 했거든. 네, 근데 이거는 못했다. 그리고 또 뭐 나오냐면은 프리렌이 장보기 담당인데 또 늦잠 자가 또 혼나. 회를 또 맨날 삐졌어. 늦잠자.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장보러 나왔다가 이제 하나 둘 그 1차 때 합격한 사람들 계속 만나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라비네랑 뭐 칸네가 답례로 뭐 쿠키 가져와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2차 시험 공지가 날라오는데 시험관이 젠제다. 머리 기네. 라는 게 나와요. 머리카락 마법. 그러니까요. 머리카락으로 막 병도 날라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옷 입히고 막 그러던데. 그 얘가 상성이 위벨이랑 안 좋다고 하지. 위벨 같은 경우에는 그 보이지 않는 창객이 사실은 자기가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 거 다 자를 수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 이미지화하면은 모든 게 다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머리카락 마법이 대단한 게 그 이미지화라는 게 이런 거잖아. 내가 이걸 다룰 수 있어. 팔을 움직일 수 있어. 이런 건데 나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그렇게 다룰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다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마법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모발이. 그걸 하나씩 다룬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대단하다라는 설정이었지만 얘 때문에 되게 피곤해졌어. 아, 그렇지. 그러니까 2차 시험은 쉽게 말하면 협동 시험이었지. 한 던전에 들어가가지고 핵이 있는 곳까지 다 다르면은 누구든지 간에 그냥 무조건 합격이다. 던전의 중심으로 가면 된다. 네, 그럼 핵까지 간 걸 어떻게 증명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도 따라갈 거야. 왜 라는 따라오냐고. 그러면서 이제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골렘 병 같은 걸 나눠주죠. 이거 되게 유용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아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위급한 순간에 빠져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거만 터트리면은 골렘이 막 들고 나르더라고. 네, 막 막아주기도 하고. 골렘 엄청 튼튼하더만. 어. 그래서 이제 덴켄이 힘을 합쳐서 가야만 이 던전은 클리어할 수 있다라고 막 입을 터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고 다 각자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덴켄이 진실을 얘기한 거였는데.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협동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얘가 이제 그 설정이 궁정 마법사인 이유가 그치, 교활하다. 그 안에서 정쟁에서 살아남았고 맞아요. 온갖 그 교활한 술수를 써서 자기 정적을 다 제거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실제로 어느 정도 맞겠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도 분명히 뭔가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나머지 애들 이렇게 파티로 이제 뭐 이렇게 몇 명은 같이 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탈락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힘을 합치고 그래서 유난히 여기서 이제 2차 시험 통과자가 많다라는 게 나중에 제리애가 이제 불평하는 거잖아. 제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렌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덴켄 때문이었다. 아니 근데 나중에 그러잖아요. 제리아가 결국 요번에 그냥 풍년이었다 그러잖아요. 괜찮은 애들이 풍년이요. 많았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모든 만화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지. 헌터 시험도 봐. 이때가 뭐 제일 많았다 제목이 뭐 이런 식이잖아. 왜냐면은 처음에 털 때는 그러거든요. 이 시험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합격자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또 합격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야지 만화가 다 그런 되니까. 거야. 이게 그런 1000년 거죠. 동안 뭐 공략이 안 돼. 공략해. 뭐 다 그런 거야. 지금이야. 300년에 한 번 나올까 나와. 뭐 지금이 이런 그 거야. 300년째다. 안 나오면은 우리가 이걸 왜 보고 있냐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프리렌하고 페르는 둘이 그냥 갑니다. 근데 둘은 파티지 계속. 근데 젠제가 여기 따라가겠대. 여기면은 핵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사실은 되게 위험한 짓을 하는 거야. 아직까지 공략에 성공하지 못한 던전에다 애들 뿌려놓은 거잖아. 그렇지. 네. 대신에 그래서 골렘 줬잖아 이거죠. 죽진 않으니까. 네. 아무튼 뭐 그러고 그래서 막 맵을 열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공략을 해요. 던전밥이요? 옛날 생각하면서 음. 힘멜과 그 공략했을 때 너무 즐거웠다. 우리끼리 어떻게 저 잡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갔다 나는 이런 걸 회상하면서 좋아한다. 그러니까 힘멜이 공략을 너무 좋아하는 마니아였고 한층 정말
다 클리어하고 가는 스타일이었다. 그런 식으로 게임하는 사람이 있지. 근데 맨 처음에 그걸 자기도 이해 못했는데 마도서 찾고 이런 재미에 자기도 푹 빠져가지고 되게 던전을 많이 재밌게 다녔던 거잖아요. 그 디아블로 할 때 그 성격 딱 나뉘는 게 나는 맵을 끝까지 안 가면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맵을 다 뚫어놔야 돼. 그렇죠. 그건 그거 안 하는 그렇죠. 사람도 있더라고. 단기 결전. 그냥 빨리빨리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 그럼 그거 무조건 다 중요한 열어야 돼. 처음에 갔을 땐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왜 가냐는 식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 사실 조금 그래서 야수 저번 한다고 했던 거 그것도 지금 있는 미니퀘랑 이거 하나씩 다 찾아보느라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그냥 못해서 오래 걸리는 거 아니고요. 네, 그거 아니야. 어차피 아저씨는 못 깨요. 뭐라는 거야? 세 번째까지 깼다니까. 아저씨 세상을 구할 수 없어. 난 구한 다음에 보자고. 링크. 하여튼 그래가지고 프리레는 막 미믹 앞에서도 꼭 맨날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함정에 걸리지 뭐 맨날 그러고. 저거 진짜 보물상자다. 아니 페른이 이거 지금 마력이 느껴지는 거 보니까 미믹이에요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야. 그 안에 정말 희귀한 마도소가 있기 때문에 마력이 느껴지는 거일 수 있다고. 그 감지가 99%이기 때문에 1%의 가능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 맨날 물리는 뭐 이런 그래 거고. 그라이요 계속 그러고 있어. 어둡다고. 하여튼 그러고 있어가지고 옆에서 젠제가 그러잖아요. 나 잘못 따라왔나? 막 이런 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휴식 타임에 젠제가 그런 걸 물어봐요. 너는 정말 되게 대단한 애 같은데 정렬이나 집념 같은 게 하나도 안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과거에는 그 돌 하나 뚫는 거 그것 때문에 매진하느라고 그 다음이 있을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그때 다 정렬이랑 집념이 사라져버린 것 같다. 목표를 너무 일찍 이뤘다. 그래도 너 지금 계속 뭐 마법 추구하고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프리렌이 그 던전 속에 있는 물건을 보고 좋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다가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프리렌이 보는 게 좋고 같이 있는 게 그냥 즐겁다. 그래서 사랑이지 뭐 이 정도. 그냥 그렇게 그냥 다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다른 쪽 무리들은 뭐를 발견하느냐? 도플갱어인 거죠 결국. 여기 자막으로는 복제체라고 나오긴 하는데 도플갱어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똑같은 그 존재와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덴켄 팀이 제일 깊숙한 안쪽에 들어간 것 같은데 상대가 누구냐? 프리렌인 거죠. 아이씨. 그러니까 이런 게 게임하다가도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잖아. 네. 너무 뭐가 짜증나냐면은 이 프로그래머가 되게 손쉽게 센 어떤 몹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 네. 그리고 사실 되게 손쉬우면서 또 뭐 만만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24화 제목도 뭐냐면 완벽한 복제체예요. 이게 뭐냐? 이게 신화 시대의 마물 슈피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미궁에 들어온 인물들의 기억으로 복제체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 다 복제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프리레는 뭐 비밀 장소 찾아내가지고 막 벽화 발견하고 막 이래. 젠제도 막 처음 본다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냥 얘네는 그냥 던전 클리어 하하호 하면서 하고 있고 위벨은 아까 메가네 쿤하고 한 팀으로 막 자기를 상대하고 있잖아요. 아, 그치. 네, 근데 메가네 쿤이 이제 복제인 상태여가지고 위기에 그때 당시에는 홈모노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지만 어쨌든 나타나가지고 맨날 이런 이긴다. 식이야. 그리고 여기 복제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그러니까 구분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 얘가 진짜랑 완전히 똑같은 게 사실은 이런 어떤 도플갱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흑백으로 나오죠 복제체는. 네. 그래서 확실히 적이다라고 이제 해서 싸우는 거. 어. 그러니까 뭔가 헷갈려서 이런 상황을 아예 안 만드는 그런 설정이기도 했어. 네, 거기서-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돼. 근데 그 점은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상대를 찾아서 죽이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건 그런 방법 때문이었지. 이게 네. 흑백으로 나온다. 그치. 결국 이제 프리렌 쪽도 덴켄이 있는 쪽까지 왔어요. 어쨌든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으니까. 거기를 이제 지나가야 되는 거야. 프리렌 싸워야 돼. 그래서 이제 프리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잖아요. 자기 약점만 막 술술 털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예, 뭐 구속 마법에 대해서도 막 내성이 있대. 그리고 거기에 한 명이 자기가 정신 마법 같은 거 비슷한 거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고 안아보잖아요. 아, 머리 긴 여자. 금발. 그래 막 프리렌 냄새 좋아 이러고 있고 뒤에 펠은 막 삐졌어. 그래서 데려가잖아요. 데려가서 계속 안고 있잖아요. 우리 프리렌 데려가지 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고. 그래서 정신 마법을 쓰는 에델이라는 애가 있는데 혹시 걔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애들이 이제 한편 다른 데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서 막 시간을 끌고서는 무릎 꿇어라 하는데 안 먹히죠. 오래 뭐냐? 당하지 그래서. 그 상대의 마음이 있어야 그 정신 마법이 통하는데 저 도플갱어는 마음은 없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리타이어.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계속 같이 논의를 하다가 페른이 힘으로 밀어붙이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협력하는 얘기인데 다음에 할게요. 왜 이렇게 성의 되게 없이 성의가 말해요? 뭐 성의 있게 어떻게 얘기해? 다음에 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안 돼요 하면 계속 할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해야지 뭐. 다음에 할게요. 기분이 나빠져. 아니 나는 이거 초반에 참 재밌게 보다가 사실 이거 원작을 다 보기도 했고 해서 어떻게 뜯어 나갈지도 알고 내가 액션이 그 많이 나면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보긴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재밌었나라는 또 느낌도 있기도 했고. 전 그래서 그 액션이 나오는 장면보다 이렇게 같이 연구하면서 그렇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같이 그냥 그런 모습이 막상 재밌었어요.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뭐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어쨌든 회고에 초점이 맞춰진 드라마이기 때문에 또 네. 흰멜이 등장을 해서 뭔가 또 교훈을 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아요. 항상 그 남겨왔던 거 뭐 손을 잡아주는 뭐 이런 거 있고 뭐 하여튼 그때 플러팅한 거 있지 다 이런 거 회사 한번 그런 게 오히려 재밌다 이런 느낌이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에 할게요. 뭐라는 거야?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블렛!